마포울로 전략 공천하신 걸로 봐야 될지 좀 알고 싶고요. 아니요, 우리 공천 시스템은 저희가 어제 발표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신 것이고, 저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내의 절차는 당연히 거칠 겁니다. 조영동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로 좀 조율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공천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전자일 뿐이다. 거기에 중요한 도전자 있죠. 그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큰 차이를 져왔잖아요. 김경률 회계사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이 큰 도전이지만 대의를 위해서 도전하겠다고 나서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우리 당으로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지지는 소개하는 게 불공정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공정해 보이는 정치력, 상대가 정말로 경쟁을 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기는 경선도 공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명백하게 저온 험지에서 도전하겠다고 이 초반에 나서주시는 것,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선에 공정을 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은 전후 상황과 이 지역의 상황, 그리고 저분을 영입하게 된 과정들을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윤경호 소장님, 저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그런 평가 많이 했는데, 말싸움 하는 거에는 나 뒤지지 않겠어. 저렇게 하면 지죠. 젊은 이준석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말로만 하다 보면 철학이라는 건 없고 그냥 이 새치허로 보여주는 뭐 잔재주 뭐 이런 건데요. 글쎄, 뭐 아까 저 보면서 전형적으로 술 먹고 나서 운전해놓고 이거 음주운전 아니야, 이제 그 얘기하고 정말 없이 똑같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대로라면 김경률이라는 비대위원이 이제 마포을에 아까 김성동 기존의 당협위원장과 이제 그러면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어느 정당이든 뭐 그렇게 아마 가겠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권리당원들에 의한 당원 투표 50%. 이제 그 중에 감을 몇 %씩 적용하느냐, 이제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그거일 텐데. 근데 제가 항상 그 지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도요, 유권자들은 아마 제가 알기에 6개월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의 명부 폐쇄, 쉽게 말하면 주소 이전을 6개월 이전에 해야 유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죠. 그러면 출마할 사람들도 저는 그 규정이 적용이 돼야, 그래야 지역구의 대표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정작 생선가게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선거구, 선거법, 기타 관련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아까 국회의원 정수 50명 줄이는 거 역시 인구수에 비례하는 거, 행정구역과의 연계, 그렇게 불쑥 던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국회에 맡겨놓지 말고 선관위든 또는 다른 별도의 기구든 아니면 상시 가동이 되는 어디선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제 각 당의 공천과 관련돼서는 정당별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예. 반응을 좀 볼까요?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 아이디 쓰시는 분은 본인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졸귀택님, 동훈아, 공부머리는 외워서 되지만 정치 경제는 마음을 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런 의견 주셨고요. 김점숙님은 참 점잖게 주셨네요. 한동훈님, 기왕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니 모든 매너 좀 갖추시죠. 마이크 잡는 매너 턱 좀 내리고 천천히 말씀하시고 배운다는 자세로. 그건 조금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들어보니까 또 한 말하고 끊고 한마디 하고 끊고 그렇게는 하던데 그게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도리도리는 못 고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 말장난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성철 소장. 윤경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앵커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본인이 무슨 말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의 의미가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여지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고요. 기자의 일문일답의 표정과 내용과 말투를 보니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한다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수습하는 거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아이고 내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죠. 못하죠. 예. 뭐 검사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을 확정한 거예요.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김경률 회계사가 이 지역에 출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모셔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공천 주겠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당연 시스템의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후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영입 인사로서 공천 주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지역에 원래 있던 당협위원장을 지지했던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이거 뭔 소리야 하면서 김경률 회계사가 후보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열되는 거죠. 그렇지. 정당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을 때 승복이 되는 거지. 그래도 승복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봤을 정치를 때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시도당 다니면서 당원들 만날 때 항상 사인해주는 모습, 셀카 찍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의 본질보다는 좀 이벤트성으로 본인들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소장님, 제가 이 정부의 검사 출신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제일로 걱정하는 게 절차를 제 마음대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맨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나와서 옮기는 것부터 개무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소개해버리고 비대위원장인데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해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내가 가서 손 들어주고 이 사람 출마합니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당은 한동훈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저 상황이면 앞으로 말실수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그럴 것 같고요. 같아요. 그리고 저거 이제 고소고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칼날에 서 있는 분 같아요. 지금 저러다 진짜 선거 망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당협위원장도 지금 예비 후보로서 준비를 아마 하시고 계실 건데 저를 그냥 바로 지목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다 전략공천자로 발표한 거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 바꾸는 것도 좀 말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횡설수설하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정치를 모르는 거냐면 차정 교수님 이제 저렇게 얘기해놓고 기자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댔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선을 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만약에 김경률 후보로 결정이 되면 뭐 완전히 뭐 마음대로 해버린 거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뒤집었다고 봅시다.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동훈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를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경선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당무 감사 같은 것도 다 해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지역도 지금 이 컷오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협위원장들 중에 제대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경쟁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아마 일종의 뭐랄까요 자신들 이제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로 해갖고 이 사람은 기본에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제외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붙여서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을 갖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지금 일종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는 거죠. 어떤 지역들은 지금 다 이거 벌써 컷오프 됐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다 넣고 지금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가 공식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심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오버해도 한참 오버한 거죠. 잘못됐죠. 여당의 위력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 사전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리를 먼저
준다든지 주고, 뭐 그리고 본인이 뭐 흔쾌히는 아니라도 못마땅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라도 예, 제가 뭐 당에 뭐를 위해서 무슨 뭐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되게 취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동네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성동이라는 당협위원장은 당연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튀어나가서라도 끝까지 뭐 하려는 노력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헛노력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권리당원 등등을 포함한 그 지역에서 그 정청래라는 맞아요. 뭐 철옹성이 버티고 있는 지역에서 국민의힘으로 뭔가 여기서 해보겠다고 하는 유권자들, 그분들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예. 그러니까 앵커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근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요, 이 제3자 관전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그러니까요. 헛발질을 해주는 게. 네. 앞으로 계속 네. 말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하려면 사전에 원래 당협위원장한테 이러니까 당신 말이야 우리가 좋은데 배려해주고 할 테니까 우리 김경률 짠 하고 하면 나와가지고 같이 손 흔들어주고 우리 김경률 후보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효과는 극대화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은 효과 반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된 거지. 확실히 정치를 모르시는 거. 예. 제가 아까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제 지인 중에 언론계 출신이었는데 지난번 윤석열 캠프에 굉장히 뭐 기여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가락을 올려서 인정을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어느 회사의 감사로 지금 거의 근접했다라는 이제 귀뜸을 받았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게 점점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중간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 낙천자들이 밀고 들어올 것 같아서 네.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게 바로 여건이죠. 사실 그게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이었을 거고, 그런 당근을 아마 저 김성동 위원장에게 전혀 주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인다. 또 하나의 좀 분란을 뭐 눈에 보듯이. 아니 뻔하게. 당연히 정치를 모르죠. 그건 뭐 저 팩트 아닙니까? 계속 검사만 했잖아요. 정치를 안 했잖아요. 모르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겸손해라는 거예요.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또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자세로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정치 일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한 번만에 대통령 돼버리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행보 저런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있는 당원들이나 함께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을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동료 시민을 존중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본인이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원래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면 따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할 거야. 아니 나중에 뭐 반발하면은 뭐 자리 하나 준다고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무시하는 감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성경에 지혜서 잠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낮추는 것, 겸손한 겁니다. 교만하면 그 순간 갑니다.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정치하고 골프는 머리 들면 죽는다고. 겸손해야 합니다.